지금 올해 발생한 무차별 폭행 난동 사건만 해도 1월에 제주에서 20대 남성의 돌덩이로 얼굴 가격, 또 2월에 20대 남성 모녀 폭행, 맥주병으로 폭행, 입주민 폭행,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 7월 21일에는 행인의 무차별 흉기 난동,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참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이 정도 되면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거냐면 포비아 증세입니다. 네.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다니는 백화점, 그다음에 지리감이 익숙한 동네, 자주 가는 장소, 예. 이런 장소에서 지금 신림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당 서현역 일대라든가 그 백화점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인접한 동네, 이런 만약에 끔찍한 무차별 공격하는 범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공포감이 확산이 됩니다. 이게 뭐 우범지대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이런 돌발적인 공격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심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윤희근 청장이 가용 경력 총동원 해서 이 현장에 어떤 예방, 그리고 이 사전에 그 진압, 이런 지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다중 운집 장소에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 유니폼, 소위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거점 배치돼서 부단한 그 순찰, 소위 패트롤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통상적으로 순찰차를 타고 일정 구역을 아주 끊임없이 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 체계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보로 활동을 했을 때는 의외로 이 범인들이나 범죄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경찰관,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거나 피하거나 또 그 장소에서 도망을 가버려서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근무 체계는 패트롤카를 타고 일정한 기간 순찰하거나 신고받을 때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다른 매체에서도 했었는데요. 다중 운집 장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이 거점 배치, 거점 유동 순찰,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서현역 AK 플라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모 씨 22세가 흉기를 들고 무려 10여 분간을 1층과 2층을 돌아다니며 휘젓고 다녔는데, 백화점 자체에서 어떤 조치가 돼 있었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었거든요. 피하라는 얘기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 미국이나 치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경고하고 안 되면 적어도 제압이 안 됐을 때 사살을 해버리는, 왜 그러냐면 다수의 시민이 살상되지 않게 해서는 이런 조치가 네. 필요하다. 강력한 응징이. 네. 그래서 첫 번째, 거점 배치, 순찰, 유동, 유니폼 입은 경찰관. 그다음에 큰 다중 운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어나 경비력을 증강시켜서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처를 해야 되는 지금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또 뭔가 과잉 대응을 경찰이 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이제 이런 트라우마들이 나름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저하다가 끔찍한 일 벌어진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강력 파트나 형사 파트에서 네.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력 범죄를 만나실 때 총을 쏘지 말고 네. 총을 던져서 잡아라. 이거 왜 그럴까요? 참 씁쓸하네요. 예를 들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퇴부 이하 총을 쏘라고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쉽게 대퇴부 이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 물체를 향해서 약간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력 범인 가족이라든가 강력 범인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행 공격이나 가행 방어를 했다, 네. 가행 진압을 했다 그래서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서 내에 감찰 파트라든가 언론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현장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관이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소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한들 이걸 용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행 공격이고 가행 방어다, 그다음에 과잉 진압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강력 범죄를 만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무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요인도 된다. 이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서인역 흉기 난동 사건 범행 장소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온집해 있는 그런 장소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국민들 참 불안이 크지만 또 이럴 때 참 10대 아주 믿음직한 10대 네. 피해자 곁을 지킨 10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지혈을 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학생이 있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이걸 지금 다른 방송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도일 학생,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 이 뉴스 보고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 사이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네. 10대 고등학생입니다. 이 윤도일 학생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다른 사람을 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남성과 여성, 특히 같은 또래 비슷한 여성이 이 복부에 굉장한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남성의 그 피해자는 다른 남성이 지금 초동 조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복부를 지혈을 하면서 네. 그 범인이 그 당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활보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고 이 피해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혈을 하면서 119 구급대가 오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정말 윤도일 학생,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 학생을 정말로 칭찬을 하고 칭송하고 표창을 함으로 해서 이런 투철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 이 피해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윤도일 학생 저는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칭찬합니다.